우리나라 치안정책의 마스터 서준배 교수님과 현장의 수호자 박상현 경영님. 사기 범죄의 본질은 모방과 사칭입니다. 이제 AI 기술을 이용하면 모든 것이 위조가 가능한 세상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면? AI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벨루가라는 AI를 이용해서 성분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벨루가요? 최근에 보이스 원티드라고 해서 이제 목소리를 공개 수배하는 통합 대응당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또 많은 노력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더 AI를 활용한 범죄들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대응하는 방안에도 어떤 AI를 활용하는 것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예, 지금 경찰청에서는 AI 대응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경찰에 이런 신고되는 범죄 신고들을 분석하게 되면 일단 패턴과 학습을 통해서 빅데이터나 이런 그것들을 다 분석하게 되면 동향이 보이고 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AI 대응단을 출범시켜서 앞으로 이제 경찰이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프로파일링도 AI를 통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셨을 때 우리나라가 좀 특히 참고해 볼 만한, 야, 요거는 정말 AI 범죄 대응 모델 중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만하다. 그런 것도 있으셨겠죠? 선진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뭐 팔란티어 같은 민간 회사와 협업을 해서 네.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를 이제 시각화해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또 실시간 안면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수배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좀 적극적인 이유가 범죄자들은 어차피 AI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국가기관에서 AI를 그에 대항해서 더 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범죄자들을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런 좀 위기의식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법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면 합니다. 맞아요. 이제 점점 창이 발전하고 있는데 방패가 그대로일 수는 없고 이제 창이 아니라 AI 위에 올라탄 범죄는 이제 총입니다. 총. 이거 막으려면은 진짜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들고요. 저는 사실 이미 당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보다 아예 속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런 범죄가 없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AI 범죄,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핵심일 것 같아요. AI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사전에 교육하는 예방법이 앞으로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는 구글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서 사기 예방 교육을 이렇게 받는 그런 비인터넷 레전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금융 사기, AI 사기 예방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분들을 지켜주는 분들이 이 AI를 이용한 사기의 유형이라든지 패턴에 대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요양보호사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주는 것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사기 범죄의 그 패턴과 유형에 대해서 해주는 어떻게 보면 사기 예방 교육이 의무화돼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뭐, 야, 요것만큼은 정말 강조한다. 그런 게 있나요? 인간의 그 탐공애, 탐욕과 공포와 애정, 인간의 이 세 가지 본능을 훅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널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또 구속된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뭐 너무 좋은 거를 제시한다든지 구속된다는 거를 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좀, 이거에 정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건 좀 슬프네요. 일론 머스크가 예. 전화를 해서 예. 사랑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그러니까요. 예, 일론 머스크가 자기한테 전화를 하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고 또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맨스 스캠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하이브리드로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가 결합하고 있는데 AI를 통해서 진짜 미인처럼 얼굴을 다 만들어냅니다. 또 미남으로 만들어내서 거기에 이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루밍을 당하고 사기를 많이 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예쁘고 멋진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는 일은 별로 없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있을 세상 수는 일은 모르는 거 있겠지만 아닙니까? 네, 아주 확률이 낮다. 이것도 사실은,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만나세요. 예. 예, 만나면
안 나올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예방책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직접 만나자고 하고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예방하기는 어려운 게 그래요? 대면 편취형 범죄도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이제 뭐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서 협박을 하다가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한테 돈을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금감원으로 가겠습니다. 절대 금감원 직원과 경찰청 직원, 검찰청 직원은 뭐 서비스하러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건 정말 팁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보신 박상영 경정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I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AI 영상이나 음성을 보고 실제인지 판별하는 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이제 구분 안 되죠.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방법을 숙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먼저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는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의심을 하고 조금 내용이 이상하다 싶으면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말려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버리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선한 분들 또 예의가 있는 분들은 맞습니다. 그걸 못해요. 그래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좀 듣다가 이게 약간 내 통상적인 그 생활과 좀 다른 내용이다 싶으면 일단 끊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범인들이 뭐 제일 그 시도를 하는 게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마라. 당신 구속될 것 같으니까 알리지 말고 어디 방에 들어가 있든다든지 아니면 뭐 모텔 같은 데다가 가 있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셀프 감금을 시켜서 고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끊는 게 우선이고 끊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뭐 가족을 사칭했다고 하면 그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좀 익히셔야 되고요. 또 예의 때문에 못 끊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와요. 그럼 정리가 되겠어요.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놓는 시간 동안 피해자 한 명이 또 줄어듭니다. 왜냐 여기서 혼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노하우인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또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딥페이크, 딥보이스 때문에 사실 영상이나 음성만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족끼리만 알 수 있는 어떤 암호라든가 그러니까 서로 뭐 질문하면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가족끼리 암호를 만드는 게 암구 만드는 게 좀 오그라들긴 해요. 그죠? 예, 암고가 좀 오그라들면 최근에 엄마 아빠가 싸운 이유 아니면 우리가 그제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정보도 또 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를 SNS에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이런 금융사기나 AI를 위한 사기꾼들에게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약간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본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정말 가족이라면 너 미쳤니? 하지만 이제 이거를 친절하게 받아준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머릿속으로라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안 그러면 갑자기 딱 전화 와서 지금 경찰청입니다. 뭐 법원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속을 수 있으니까. 네, 미리미리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좀 들고요.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시는 예방법들을 듣다 보니까 결국 AI 범죄 대응은 사람의 습관과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더 발전했을 때 경찰의 역할과 치안 현장 어떻게 달라질까요? 앞으로 사회 모든 분야처럼 치안 현장에도 AI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순찰 로봇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경찰관은 24시간 돌 수는 없지만 로봇은 계속 24시간 돌면서 순찰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에도 로봇이 가서 뭐 실종자나 자살 위험자 같은 분들을 수색하고 구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 방대한 수사 자료나 뭐 112 신고, 실종자 정보 이런 것들도 AI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뭐 치안 현장과 일반적인 상황과 좀 다른 어떤 패턴이 보인다.
그럼 이 양상을 보고도 AI가 지금 약간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AI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뭐 치안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또 인간 경찰관의 역할은 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이나 공감의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빠르게 분석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AI의 역할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사람 사이에서 위로를 한다던가 어쨌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안심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판단과 공감의 영역 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교수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예. AI가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AI를 통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MBTI 있지 않습니까? 네. E하고 I 중에서 누가 더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습니까? 이겠죠. 아닙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I인 사람들이 오히려 고립되기 때문에 예, 사기꾼들의 전법이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못 받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I인 사람들이 E인 사람보다 오히려 사기를 더 잘 당한다. 그런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MBTI가 또 유사과학이라 가지고. 예, MBTI를 통한 이제 사기 범죄의 피해율을 네. 확률적으로 계산한 연구가 오, 외국에 그래요? 있기는 하고요. 맞춤형 그 사람의 그 성향과 그 네. 사람의 나이, 직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경찰서 앞에 뭐 30대의 젊은 여성 가정주부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다. 그러면 100% 기관사칭형 사기고 피해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와, 뭐 그럼 이 정도 예측 3천만 원 가능해요? 정도 예상이 됩니다. 와. 근데 대신에 이제 또 50대 남성분이 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러 왔다. 이건 분명히 대출 사기형이고 아하. 이런 패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또 사기를 잘 당하고 최근에 아까 지금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독거 혼자 살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기에 취약합니다. 이 디지털 사회에서 고립된 동호에서 그루밍에 빠져들게 되면 이제 돈을 편취당하고 그 AI의 디지털 세상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 예방을 위한 AI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나가서 피해자분들이 돈을 인출한다든지 최근에 유행하는 노쇼 사기도 최근에 아주 심각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예측을 통해서 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은 딸이 울고 있는 영상을 보내서 이제 미수에 그치는 사건밖에 없지만 네. 투자 리딩방이나 로맨스 스캠에 있어서는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 리딩방은 뭐 허위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명인이 마치 뭐 광고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검거가 된 사건인데 채팅 앱으로 마치 뭐 젊은 여성인 것처럼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속여서 사실은 괜찮은 투자가 있는데 이렇게 투자 사기랑 또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검거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여성이 아니고 다 뭐 대부분 남성이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야 되고 또 투자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수익률과 대가가 이렇게 쉽게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뭐 내가 판별해서 어떻게 이겨보겠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평상시에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 사기꾼들의 수법에 말려들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액이 인출하고 실제로 또 수익금 1,000만 원 정도가 인출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나를 더 피해를 금액을 키워가지고 나를 잡아먹기 위한 돼지를 키워서 잡아먹는 돼지 도살 피그 부처링 수법이기 때문에 설령 뭐 소액이 인출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인출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그다음부터는 5천만 원, 1억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큰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 사기꾼들의 교묘한 심리적 전법에 그리고 이런 기술적 정교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영화 타짜를 봐도 뭐 어쩌면 약간의 돈을 따게 해주면서 끌어들이잖아요. 사기 도박과 사기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야, 어쩌면 이렇게
무언가 뭐 이게 정말 진짜냐 가짜냐 AI를 활용한 범죄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 중요한 게 실제로 이게 정말 불로소득인데 과연 내가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받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만한 돈을 받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를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나한테 막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게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런 원칙적인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통합 분석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이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면 이 시민들로부터 제보된 그 범인들의 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는 그 어떤 전화번호를 차단할지 추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분석하고 개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번호를 추출해서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는 실제로 데이터가 사실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핸드폰에 네. 간편 제보 기능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그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이제 피싱으로 신고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고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그 정보가 통신사를 거쳐서 저희 통합 대응단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통합 대응단에서 이제 단시간에 뭐 신고가 집중됐다든지 또 키워드가 어떤 게 들어있다든지 이런 걸 종합 분석해서 차단할 번호를 추출하고 있는데 그 추출하는 거를 앞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도입하게 된 계기가 기존의 통계를 보면 피싱범들이 전화나 문자를 한 뒤에 한 75% 정도가 하루 이내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용 중지 시스템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한 2일 이상이 좀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 간편 제보 시스템과 긴급 차단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걸 다 포괄하는 게 저희 통합 분석 대응 시스템입니다. 와, 그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건 굉장한 거네요. 네네. 사실은 실제로는 더 빠른 차단도 가능한 거고. 그렇습니다. 네. 작년 10월, 11월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보이스피싱이 한 30%가량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 치안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을 모신 만큼 이 질문을 꼭 드려봐야겠죠?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를 이 세상 범죄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예, 이제 경찰은 AI를 이용해서 계좌 추적이라든지 예전에 통신 사실 조회 같은 것들이 아주 일주일 이상 걸려있던 것들이 이제 뭐 하루 아니면은 반나절이면 범인을 특정 그리고 추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이제 수사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예전에는 내가 본인이 직접 법률 조항을 찾아내서 검토를 해야 됐는데 이제 AI 수사 서비스가 경찰청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자유로워졌다. 범인을 잡을 시간이 행정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검거력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은 이제 곧 잡힌다. 경찰은 AI를 가지고 날개를 달았다. 빨리 자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범죄자들 일단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정신 혼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엄청 발전이 속도가 빠릅니다. 예, 정말로. 그만큼 예. AI를 기반으로 정말 많은 범죄자 검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 좋습니다. 네, 경정님, 네 범죄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경찰이 한 수입니다. 자수는 지능순. 명심하세요. 정말 똑똑하다면 범죄를 하지 않는 게 맞죠. 그죠?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자수하는 것이 지능순이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저희를 AI 투표로 안내해 주신 지식텔러 서준배 교수님과 박상현 경정님. 끝으로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AI란 점점 예리해지는 칼이다. 뭐 AI가 워낙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범죄의 한정에서 본다면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을 살리는 소술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AI 역시 그 범행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또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도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AI가 뭐 필연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될 텐데
이왕이면 피해보다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나에게 AI란 스프링보드다. 도약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를 도움을 받게 되면 검거력이 아주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찰과 또 대한민국이 도약대가 AI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AI가 바꾸고 있는 세상 중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범죄와 치안에 대해 파헤쳐봤는데요. AI가 점점 더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더 냉정하게 의심하고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AI 범죄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AI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야,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체감을 하십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면허를 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췄다. 면허 딴다고 모두가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 완성도와 실제 상호의 그 간극은 상당히 좀 크죠. 단순한 AI의 성능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현실 세계의 가장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기술적 완성은 기능의 구현이고요. 네. 상용화는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다.